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 자체가 집값에 대해서 움직임하고 이제 좀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도 그래도 공급은 계속 하겠다. 그리고 목표를 했던 270만 호에 대한 그런 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순항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잘 될까요? 어쨌든 정부가 요번에 지난 12월에 발표한 걸 보면, 그러니까 지난 8월에는 정부가 5년간 270만 호 공급하겠다 발표했지만 12월에 발표한 거 보면 결국에는 공급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. 일단 다만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좀 통해서 민간 주도로 매년 50만 이상 공급하겠다 했지만 그것도 좀 불가능하게. 왜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PF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분양이 속초하고 있는데 과연 집을 누가 살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이 270만 공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상당히 걸린 부분이 있다. 그리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그 부분이 어쨌든 이 다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집을 사게끔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약간 지금 CPR 정도 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거로 막을 걸 이제 크게 막을 수 있는 더 오를 수 있는 부분,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본인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바라보고 있고 또 전쟁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원자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전세 막 여기저기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원희룡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한때 그 공급이 늘면 집값을 안정화한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여기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급 또 추가적으로 더하면은 이거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오히려 김인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공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도 해주셨잖아요. 뭐 근데 이게 순항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순항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속도 조절해야 되고요.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게 사실 공급이 부족해. 서울은 부족하죠. 서울은 부족한데 서울 외 지역들은 안 부족해요. 안 부족한데 왜 부족하다는 그런 프레임이 나왔냐면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. 오르는데 규제를 하죠.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종부세, 양도세. 집값이 안 잡히니까 왜 안 잡혀? 가장 손쉬운 저는 변명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.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공급 늘려야 돼요. 어떻게 늘려? 상기 신도시 개발하고 공급 물량 늘려. 너무나 이게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공급 물량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021년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. 네. 달라 없는데 왜 집값이 떨어질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과수요가 생겨서 수요가 늘어난 거지 공급이 부족했던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계획 자체가 저는 틀렸다. 그래서 서울은 부족한 게 맞다.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꾸준히 왜? 재건축 재개발은 풀어줘도 15년이 걸리니까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는 게 맞고 일부 지역들은 공공분양은 저는 늘려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왜? 시세보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. 그게 공공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특별공급들 물량을 늘리려면 공공분양 물량들 뭐 상기 신도시 좋습니다. 뭐 늘리는 건 좋은데 270만 원은 너무 터무니가 없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해서 이게 우리 인구도 감소하잖아요.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물론 서울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. 270만 원 제발 목표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달성하라는 게 아니 기업에서도 목표 설정했다가 그렇죠. 상황이 달라지면 목표 수정을 하는데 왜 목표 정했다고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하냐. 사전 청약도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 건설회사들이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사전 청약 물량까지 나오면 건설회사들 죽으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전 청약 지금은 안 급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사전 청약이 맞지 않다.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저는 사전 청약 일정을 미루든지 사전 청약 안 해도 돼요. 지금 국민들이 집 못 사서 안달난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전 청약 아무리 계획이 있더라도 저는 로봇 같아요. 국토부나 이렇게 공무원분들 보면 맞아요. 정해지면 목표 정해지면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아니 상황이 달라졌으면 충분히 바뀌어야 된다. 그렇죠.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는 사전 청약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